안녕하세요. 네, 미라클 본부 박가F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단기납 종신에 관해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게 됐는데 노하우 공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노하우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하는 멘트나 아니면은 제가 하는 언어나 거기에서 플로어나 이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 사례를 조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롯데에 있었잖아요. 손해보험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 코드를 받았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우선 지원장님 붙들고 생명보험 RP를 해달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장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지원장님도 단기납 종신을 되게 빨리 100만 원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막 옆에서 제가 이제 계속 여쭤보고 하면서 이제 그 생명보험 RP를 따로 들으면서 정리도 되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했거든요. 자, 일단 이제 재계약 빼고 제가 8월에 40만 원 단기납 종신만 8월에 40만 원, 9월에 100만 원, 10월에 100만 원, 11월에 135만 원, 지금 12월에 200만 원을 해서 거의 이제 6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거의 다 저는 싹 다 5년 납 5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 상품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부터 가입을 했어요. 8월에 저부터 가입했는데 제가 먼저 가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가입함으로써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잖아요. 제 거니까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 상품 설명서를 뽑아서 막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입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게 설계사도 넣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어요. 이거 나도 넣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넣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좋은 걸 것 같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넣지 않고 이제 소위 파는 것보다 나도 넣었는데 너무 좋아서 추천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넣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부터 가입했고 그리고 이제 일단 리스트업을 쫙 했어요. 이제 소위 넣을 만한 후보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잘한다. 일단 이제 제가 아직 미혼이잖아요. 미혼이고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소위 노처녀인데 제 주변에 은근히 저 같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리스트는 30, 40대 중에 미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30, 40대 분들 중에 제 또래나 친구 중에 이제 결혼한 사람들, 기혼 여성 이제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는 50대 이상,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는 50대 이상 분들 해서 이제 50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력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사업한다 하고 뭔가 돈을 잘 버는 느낌이 드는 경제를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4개로 나눠서 리스트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각자의 고객님들의 니즈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상품 설명을 장점을 다르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단기납 종신의 장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단기납 종신의 장점은 일단 제가 어필할 때 목적 자금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활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생명보험 RP 할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10년 뒤에 이걸 찾아야 되다 보니까 10년 뒤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목적 자금에 대한 어필을 꼭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또 얘기를 하는 게
저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험을 싫어해도 저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축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은행에 넣어놔도 이제 이자가 2% 내지 3%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최대 이자가 2, 3%고 거기다 이자 소득세 15.4% 떼고 이게 바로 세금이 떼지면서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목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도 당연히 당신의 정신의 장점이 되고,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비과세잖아요. 세금을 아예 안 내기 때문에 10년만 놔둬놓으면 올 비과세, 그러니까 수입이 환급률이 오롯이 내 거가 되니까 그런 비과세 같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금 전환이 또 가능하잖아요. 55세 이후로 연금 전환이 또 가능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나 종신의 장점에 대해서 잘 숙지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의 멘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나눴던 미혼 여성들 제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벌써 나이가 40이고 계속 50대, 60대까지 일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활동을 지금 한창 하는 나이지 않냐. 이럴 때 5년만 바짝 넣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5년만 넣고 5년을 그냥 없다 생각하고 놔두면 알아서 이자가 붙어서 10년 뒤에 22.7%가 붙어서 122.7%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 같은 것도 제시를 제가 했거든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넣는 돈이 6천인데 이제 10년 뒤에 7,380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1,400만 원 가까이가 이자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돈을 모으고 10년 뒤에 어떤 형태로 쓰던 이제 괜찮지 않겠냐. 특히 이제 제 또래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뒤에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아직 결혼 안 하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비상금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연금 전환을 계속 놔두면 계속 꾸니까 연금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어필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한 분들, 40대 이상 이제 기혼 이제 분들에 대해서도 이때는 언어가 살짝 달라집니다. 남편이 일할 때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남편이 한참 사활동을 하고 돈을 제일 잘 벌 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일할 때 이제 조금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아 놓으면 좋지 않냐 하면서 남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언제까지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벌지 못할 수 있으니 벌 때 좀 모아 놓자. 그래서 목적 자금에 대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녀가 20살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 20살 되거나 30살 되거나 어쨌든 그 자녀에 맞춰서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멘트는 자녀가 20살이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면 10년 뒤에 결혼 적령기잖아요. 그때 자녀 결혼 비용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결혼 비용은 1년까지 이제 자녀한테 증여해도 비과세거든요. 1년까지 결혼 비용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억까지 비과세니까 괜찮지 않냐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을 해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이제 노후 자금이죠. 당연히 노후 자금이고 연금 전환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이 노후 자금이나 연금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나오지만 그 외에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상담 통해서 이해를 한 후에 연금 전환도 가능하니까, 그러려면 조금 이렇게 사실 단기 납이라서 엄청 큰 돈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 전환했을 때 사실 그렇게 막 달달이 나오는 돈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이 생각보다 돈을 잘 버는데 이제 월 달달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금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1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분들한테는 비과세를 강조를 많이 해요. 비과세. 왜냐하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 동안 어쨌든 내가 저축성으로 넣는 거니까 다른 데 넣어놓으면 이게 재산이 되거나 그리고 이자소득세가 은행에 넣을 경우에는 바로 떼이기 때문에 재산 신고가 되는 형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망보험금까지 나오잖아요. 사망보험금도 준비를 할 수 있고 종신보험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도 준비할 수 있고 운전을 한다든지 목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00만 원 넣은 분 중에 저희 외삼촌이 있었어요. 외삼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촌 동생인데 20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딱 결혼 정년기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결혼 정년기 되면 뭐라고 해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외삼촌 벌 때 딱 5년만 넣으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길게 넣는 거 힘들어하니까 5년만 딱 넣고 5년만 딱 이제 놔둬놓고 이제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작은 목돈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10년 뒤에 받았을 행복감에 대해 어필도 막 해요. 10년 뒤에 갑자기 막 몇천만 원 생기면 너무 좋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활용도가 다양한 걸 잘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쓴 멘트, 그러니까 지난달 이번 달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이제 공시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보험료도 오르고 환급률도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혜택이 이번 달까지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지난달에도 얘기하고 이번 달에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음 달 또 얘기하면 돼요. 다음 달 더 좋아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시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당연히 오르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환급률이 떨어지면서 이 환급률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 이런 거를 어필하면서 타이밍 is now 지금 놓치면 후회할 거다 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과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지금 빨리 넣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조금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제 가입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실 뭐 50만 원,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 아껴서 넣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 같은 경우는 클로징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가입하고 나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만에 안에 아팠을 경우에 건강보험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중입자거든요. 이거 쇠가 빠지게 5천만 원, 6천만 원 모았는데 중입자 치료 5천만 원 든다. 5천만 원, 6천만 원 든다. 근데 지금 보험료가 중입자가 10,000원도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입자 되는 최신 트렌드 건강보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라고 하면서 이제 건강보험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 넣었던 분들이 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팁까지 제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만다라트라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5분만. 혹시 들어본 적 계십니까? 네, 우리 김명희 이사님은 지난 저와의 20 몇 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만다라트를. 고영희 성모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전 회사에 있을 때. 예. 만다라는 의미가 본질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본질, 만다. 그리고 LA는 성취라는 뜻입니다. 성취. 그리고 아트, 이건 기술이란 용어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만다라트 이렇게 돼 있고, 또 만다라는 인도에서는 만개한 연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개한 연꽃. 그래서 만개한 연꽃의 기술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사실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많은 분야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로 응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그런 기술은 이 세상에 한 수백 개도 넘지만 이 만다라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만다라트, 연꽃, 우리 강남사업부 로고도 연꽃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다라트를 제가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 자, 이게 뭐냐? 이 연꽃처럼 보이는 이 표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가 있죠? 요 9개의 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자기가 2026년도에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정해서 이 가운데에 적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 목표든 상관이 없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목표,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의 목표가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죠. 다시, 자, 나는 내년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 거야. 한 달에 1kg씩. 네, 그렇게 하면 나를 중심인 거고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나하고 유형이죠. 유형이에요, 유형. 이 목표도 좋고, 또 다시. 자, 나는 내년에 가족한테 인정받는 남편과 아빠가 될 거야.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하지만 무형이죠. 그런 목표도 괜찮다. 자, 그럼 또 뭐가 있냐? 남을 위한 게 있어. 남을. 나는 우리 아이를 반드시 좋은 대학에 보낼 거야. 라고 하면은 타인이고 유형이 됩니다. 일단 좋은데 시집 보낼 거야. 그것도 유형, 무형이 좀 헷갈리네. 그거는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거야. 이러면 타인이고 무형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토탈 4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상관없다. 뭐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를 세울까요? 저는 굉장한 극 F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죠?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한 수치를 가진 목표를 아마 세우겠지. 상관없어. 이 가운데 적어. 그 수치를 외우게 될 거야. 그 수치를 정 가운데 적고. 수치든 뭐든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을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냐? 요 위에 마음, 기술, 모험, 생활에 해당되는 4가지를 고민해서 적는 거예요. 왜 마음, 기술, 모험, 생활이냐? 예로부터 일본이나 한국에는 어떤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심기체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기체. 이거는 예로부터 유래해온 말인데, 심기체 뭐냐? 마음을 연마해야 돼. 기술을 연마해야 돼. 몸체자, 몸을 연마해야 돼. 그래서 심기체 플러스 생활. 해서 요 8개를 채워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샌디에고 주립대학에 내년에 보내고 싶어 라고 썼어.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되지.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지. 그것도 화내지 않겠다, 자녀한테. 아이한테 기타 등등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8개가. 알겠죠? 그래, 8개를 적었다, 큰 거를. 그럼 이 크게 적은 요거를 어디에 또 적냐? 여기에 적는 거야. 여기 있는 건 여기에 적고,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적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적어. 다 적었죠, 이렇게. 다 적었으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습관들을 또 적는 거예요. 습관들과 계획들을 뭐에 준해서? 심기체 생활. 자, 이 만다라트의 정점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목표를 세웠지만 작심삼일이 되죠? 왜 그럴까? 계획이 없거든. 그런데 계획도 큰 계획만 세우지 작은 계획을 안 세웠거든. 계획만 세웠지 습관은 안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만다라트의 핵심은 뭐냐? 목표를 세웠으면 작은 목표가 세워지고, 작은 목표가 세워졌으면 작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졌으면 습관까지 만드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기체 생활이 골고루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거죠. 나는 내년에 매달 300만 원씩 월납법률 하겠어. 목표를 세웠어.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밸런스도 맞춰야 돼. 몸도 튼튼해야 돼. 기술도 연마해야 돼. 마음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기타 등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목표와 계획과 습관을 만드는데 핵심이 있고, 이거는 매일매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봐도 마음속에 이게 점점 스며들어서 잠재의식 속에서 이걸 해내가.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달성이 돼 있더라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로 성공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이거를 매년 적어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딱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네. 성공 사례 여기 있습니다. 성공 사례. 그럼요. 예. 성공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궁금하죠? 그러면 남들이 한 거 좀 보고 싶어. 남들이 한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한 걸 꼭 보셔서 벤치마킹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만다라트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만다라트 인터넷에 검색해서 남들이 한 거 한번 보시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해야지 해서 참고로 저는 그거를 크게 적어가지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작게 축소 복사해가지고 지갑 속에도 끼워놓고 틈틈이 봤습니다. 집에도 갖다 놓고 됩니다. 네,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자, 성공이라고 하면은 뭐냐? 사전적 의미는 공을 이룬다라는 의미거든요. 공을 이룬다. 그러니까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표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다가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인정받는 아빠가 되겠다, 이게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목표라는 건 뭐냐? 나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Y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Y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이 결국 목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봤을 때 이런 거죠. 아, 그럼 난 행복하고 싶어. 그럼 그걸 행복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성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성공은 본인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태도란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자, 다시. 보험업계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내가 영업을 한다. 그럼 영업은 세일즈죠. 우리 FA로 성공하려면 세일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확실히 Y에 대한 물음표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일즈를 내가 무시하거나 좀 부정적이면은 절대 업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관리자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관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니지먼트와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우리 FA들을 내가 좀 진짜 말도 진짜 안 듣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겠다라는 어떤 강한 신념과 확신이 있을 때 관리자가 성공을 하겠죠. 어쨌든 어떤 직업이든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태도는 다시 말해서 성공,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을 해 나가는 것이 또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만다라트죠. 네, 만다라트입니다. 왜 만다라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법 중에 수십만 가지 하나일 수 있겠지만, 만다라트는 일단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정의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justice 정의가 아니고 definition.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딱 정해요. 그럼 목표를 정했으면 근데 그 목표를 왜 달성을 왜 못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크게 목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수십만 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크게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그 목표가 내 삶의 밸런스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 삶의 밸런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번 달에 월납 100만 원 하고 싶어. 근데 100만 원 하려고 했더니 우리 애가 발목을 잡고 우리 남편이 발목을 잡고 우리 시어머니가 발목을 잡고 내 건강이 발목을 잡고 내 출퇴근 거리가 발목을 잡고 나의 습관이 발목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균형 잡힌 밸런스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만다라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기체 생활. 그래서 마음에 대한 목표를 또 잡아야 됩니다. 내가 월납 100만 원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에 대한 목표. 심기체, 기술. 그럼 나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음과 기술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기체, 이 몸에 대한 목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에 대한 목표. 이 네 가지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목표를 다 정했으면 달성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액션 플랜. 그래서 그 네 가지 분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 사고. 이게 이제 액션 플랜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 목표를 정했으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그러면 심기체 생활이니까는 총 네 가지를 각 두 가지씩 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목표, 기술에 대한 목표, 몸에 대한 목표, 생활에 대한 목표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 이 목표가 어디로 가요? 요 칸에 들어간다. 요거는 요 칸에 들어가고 요거는 요 칸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의 액션 플랜을 적어 놓는다. 그래서 그걸 매일 보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액션 플랜이 몇 가지가 되나요? 계산이 빨리 안 되죠? 자, 액션 플랜은 몇 가지냐? 목표는 이렇게 하나, 둘, 9가지에다가 또 9가지를 적으니까 액션 플랜은 81 빼기 18 하면 63개의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이 액션 플랜은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주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월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액션 플랜 적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그 액션 플랜에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걸 얽매여가지고 내가 63개의 액션 플랜을 내가 계속 할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자유로워져야 돼. 하지만 그거를 계속 보면서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명언을 말씀드렸잖아요. 플랜즈, 월스트리트. 플랜들은 다 소용없어, 월스트리트. But planning is everything이야. 계획 세우는 게 전부야.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 만다르트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목표,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을 정해서 그것을 얽매이지 말고 퍼펙셔니스트는 NO, 완벽주의자는 안 됩니다. 얽매이지 않고 내가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나갔을 때 성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분 만에 끝냈죠? 그래서 제가 정한 거죠. 물론 챗 GPT의 힘을 빌어서 강남 사업부 2026년 12월에 월 1억 원 달성 이렇게 해가지고 심기체 생활을 다 이렇게 적고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아주 깨알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뭐 필요하신 분은 제가 공개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다 못하거든요, 제가. 뭘 2리터 드시는 것도 있고. 그럼요. 사우나 마사지. 그럼요. 챗 GPT가 다 알려줬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언제나. 오늘도 힘